자, 지금 스튜디오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도 들으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가변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고요. 이탈표는 8표가 돼야지만 내일 가결이 가능합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좀 간호해 볼 수 있는 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에도 반대 당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표가 사실은 이탈을 한 셈이고요. 왜냐하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5명이나 국민의힘에서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반대 당론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더 이상 어떤 당론으로 무언가 의원들의 의사를 묶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고요. 이 탄핵 표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압박이 더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이 어제 이미 쐐기를 저는 박아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대통령을 방어할 어떤 명분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의 계엄이 정당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시간을 지연시키고 끌어왔던 이유 중에 핵심적인 명분은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런 명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내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없었다. 그리고 나는 잘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2차 탄핵안 표결 때도 만약에 대통령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과 함께 완전히 공멸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의 변수는 이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돌고 돌아 친윤계 원내대표가 원내를 장악을 한 거거든요. 이분이 뭡니까? 찐윤이지 않습니까? 찐윤 중에 찐윤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아직까지도 이 탄핵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당론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았던 이 득표율을 보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3분의 2의 득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조직력을 활용해서 무언가 어떤 대통령을 감싸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 탄핵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한동훈 대표의 긴급 발표, 그리고 이어지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네, 이제 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어제 아침에 9시 25분쯤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갑자기 5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거다 이런 긴급 공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기자들이 막 질문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거든요.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고 그냥 녹화된 영상이다. 여기까지만 알려져서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에 참 신기하게 같은 시각 9시 25분에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긴급 발표한다. 지금 바로 한다. 공지하고 먼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때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는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 번 더 물었죠. 그럼 그 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 이제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고요. 그런데 또 이 기자회견과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윤 대통령의 그 29분 녹화되어 있는 담화가 또 막 전파를 탔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거칠게 이제 분노한 언어를 쏟아내면서 비상겸의 정당성을 항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 다시 정면 충돌하면서 여당이 이제 혼란으로 빠져들었는데 이 와중에서도 원래 예정돼 있었던 신임 원내대표 선거 방금 말씀하셨지만 핵심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거의 2배의 차이가 난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여전히 당론은 탄핵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당론은 변경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당론을 결정할 때는 박수로도 추인을 하던데 예. 당론 변경 절차는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내대표지만 이걸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건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 총의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그런 평가가 줄을 이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출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어떤 인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뭐 방금 봤던 뭐 시위를 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이나 뭐 일부 의원들이 돌아서면서 뭐 진종호 최고위원,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제 나는 탄핵에 찬성을 할 것이다. 뭐 안철수 의원도 대표적이고요. 이런 소수파의 목소리가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소수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 구성을 보게 되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또는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넘어서서 친윤계가 절대 다수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윤계 절대 다수의 내부적인 기류에서는 그래도 탄핵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의 저변에는 결과적으로는 다음 선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서 일부 소심파 의원들의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사실 절대 다수의 목소리 또는 침묵하고 있는 절대 다수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여기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결과물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선출이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 다수가 뭐 메시지를 내든 메시지를 내지 않든 다수가 이 상황이 굉장히 문제적이고 대통령을 막아 세워야 된다라는 데에 총의를 모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권성동 의원의 우세론이 존재했다라고 하더라도 원내대표 선거에서만큼은 뒤집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의원들의 마음을 가장 알 수 없는 선거라고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원내대표 선출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했던 연설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는 당시에 친윤인 걸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른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릎까지 꿇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의 정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립지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가 아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말 좀 일부의 지지자들만 보고 있고 아주 이 편향된 시선으로 지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이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의 최대 변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일 표결과 관련해서 변수로 작용할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방금 김상우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가변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론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다 참석해서 뭐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비공개입니다. 일일이 이제 손으로 투표를 하죠. 수기 투표를.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찍지 않은 표가 34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미 밝혀져 있는 공개 찬성 입장이 최소한 7명이고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 상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당론을 모든 의원들이 따르고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올라왔던 이제 안건들 모두 다 반대 당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당론은 반대였는데 여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고요. 심지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202표가 나왔거든요. 202표 그리고 반대가 88표로 가결이 됐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많게는 11표 정도가 당론을 어기고 이탈했습니다. 10명 넘게. 그리고 기권이나 무효까지 포함하면 이탈표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친한계와 소장파 중심으로 좀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202명 이거는 대통령 탄핵안에도 만약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통과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표수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에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것, 이걸 뭔가 당론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줬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당론을 이탈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기류가 좀 더 지배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어제 뭐 대통령 담화가 그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반성을 하려나, 좀 사죄를 하려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은 이 조기 퇴진 로드맵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려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어제 사실상 대통령은 뭐 제2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격렬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이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당론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정당으로 가는 그 흐름에 굳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일부라도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부담이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에게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당론을 따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집단적으로 퇴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안건 자체가 폐기된 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굉장한 오점을 남긴 거고 그 오점을 남긴 장본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됐다라는 점에서 아마 엄청난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본인들도 나름의 좀 성찰을 하셨길 바라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대통령의 어떤 의지들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하야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동요도 상당할 것이다. 다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을 아예 완전히 이제 망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놓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 동요가 상당해 보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서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의 부결,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고수를 하는데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틀만 해도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본인은 이제 탄핵은 안 된다, 부결을 당론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고, 뭐 의원들의 뭐 일종의 표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부 기강을 좀 잡아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당론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심지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동력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이 당론으로 이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 유지해가는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의원들과의 정치적인 마찰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권성동 의원 자체에 대해서도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빠른 조기 퇴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계속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윤 대통령을 제명, 탈당 조치하기 위해서 긴급 윤리위가 어젯밤에 소집이 됐습니다. 혹시 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제 긴급 지시를 했어요. 어제 윤 대통령 담화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래서 대통령을 제명, 출당을 하기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어젯밤 이제 10시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처음에는 국민의힘 당사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전부 밤늦게까지 당사 앞에서 결과가 나오나 이렇게 기다렸다가 밤 12시 다 돼서야 당사가 아니다. 다른 장소다. 그런데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 모처의 네. 장소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확인이 끝까지 잘 안 돼서요. 예. 이제 당초에는 이제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긴 했는데 보안 유지 때문에 개최 직전에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고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오늘 이제 아침에 내놓은 입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가 아니라 신중하게 방점이 있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이제 결론을 좀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출당시킨다. 이런 조치가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됐을 경우 당내 이견도 있고 이 파장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윤리위가 지금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게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됐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단은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서 출당 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들도 지금 단계에서 탈당이나 출당 조치 논의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친윤계에서 나오는 입장들이 지금 속속 있습니다.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보통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입장을 내고 있는데,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이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게 지금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인데 아무런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한동훈 대표 혼자만 지금 즉흥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윤상현 의원도 이게 왜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뛰고 한밤중에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스스로 출당시키거나 제명시킬 수 있냐. 라고 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게 졸속이다. 뭐 윤리위원회 제고해달라.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원 당규에 이런 규정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도 이제 강승규 의원이 했는데 사실은 당원 당규에 정말 없나를 찾아보면 예. 국민의힘 당규에 20조의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이제 1번 당이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이제 2번이 현행법이나 당원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그리고 3번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는 또 최고위원회 의결을 한 번 거쳐야 됩니다. 예.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확정이 되고, 또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이제 위원회 의결을 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의결만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징계 사유에는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이건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친윤계 의원도 있지만 들으시면 이제 판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당내 갈등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제명 이 여부를 두고 개파 힘겨루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국민들께 면목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습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아니 뭐 그 출당 제명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이 안에서까지 싸우나.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탄핵도 탄핵이지만 대통령의 출당 제명 이것은 방금 이제 짚어주신 대로 최고위의 의결로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조치이기도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심야회의에서조차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품고 가겠다라는 의지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저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의 출당이든 제명이든 안 된다. 1호 당원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국민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을 버렸고요. 뭐 신중하게 제명과 출당 조치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이미 신중하지 않게 계엄 선포를 했는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매우 신중하지 않게 그렇게 저질렀는데,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명 논의를 한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제동을 거는 그 의도의 저변에는 결국 한동훈 대표 실타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부각되는 것 자체가 싫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주도적으로 이 당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대통령을 버릴 수 없다, 1호 당원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좀 부수적인 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뭐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이제 바람처럼 불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 일부의 이탈은 만들어지고 있으나 어떤 다수의 의견을 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곳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강고하고 어떤 지금 상황을 수습할 만큼의 정치적인 위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 출당 제명 조치는 진지게 되고도 남았겠죠.